형, 엄마는 치매가 확실해. 당장 금치산자 신청해. 야, 시끄럽고 그냥 요양원 독방에 모셔. 그래야 일 처리하기 쉬워. 방문 틈새로 두 아들의 탐욕스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0억이라는 보상금이 생긴 후 시작한 치매 연기 앞에 자식들이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막내딸마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 앞에서 시작된 지옥 같은 연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9이 된 최영자라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던 제가 돈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큰 돈이 생기면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의 차가운 민낯을 보게 됐지 뭐예요?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의 그날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토지 보상금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가 떨려왔고 저도 손이 덩달아 덜덜 떨렸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200억 원입니다, 어머님.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시골 땅이 그런 엄청난 거액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비밀 계좌를 만들었어요. 숫자 뒤에 0이 셀 수 없이 붙은 200억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 도식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던 아들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죠. 어머, 도식아. 웬일로 왔니? 그냥 엄마 안부 보러 왔어요. 도식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계산적인 빛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장 보러 갔다 왔는데. 혹시 은행은 안 가셨어요? 은행? 내가 왜 은행에 가?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도식이가 제 얼굴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땅값이 엄청 올랐다던데요. 우리 시골 땅도 값이 올랐을까?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고속철도 때문에 보상받는 사람들이 많다던데요. 도식이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도식이가 제 보상금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왜? 아픈 데 없는데.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갑자기 친절해진 도식이가 소름 끼쳤어요. 평소 같으면 안부 인사도 대충 하고 가던 아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물어볼 리 없었거든요. 도식이가 돌아간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식이가 정말 제 돈을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 민낯을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식이가 또 왔어요. 이틀 연속으로 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머리에 걸쳐두고는 찾지 못하는 척 행동했습니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도식이가 깜짝 놀라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안경을 못 찾겠어? 아침에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어디 갔을까? 도식이가 후다닥 달려와 저를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이고 엄마, 안경 엄마 머리 위에 걸쳐 놓으셨잖아.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머나, 언제 여기에 올려놨지? 이상하네. 그 순간 저는 도식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것은 무섭도록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빛이었죠. 엄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자주 있어요? 글쎄, 나이 들면 다 그렇잖니? 점심때는 밥솥 사용법을 일부러 잊어버린 척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였지? 물을 얼마나 넣어야 했더라? 제가 부엌에서 허둥대고 있으니 도식이가 또다시 뛰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밥솥 쓰는 법을 까먹은 거야?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 저는 일부러 손을 더듬거리며 서툴게 밥을 했어요. 엄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은 왜? 아픈 데 없는데.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잖아요. 도식이의 가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를 하더니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씨가 엄마 상태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깜빡깜빡 하시는 게 전보다 심해졌어. 그래. 응.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어. 그리고 미리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거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진식이도 집에 왔어요. 평소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온 것이죠. 엄마, 저 왔어요. 형이 엄마 건강이 걱정된다고 해서 바로 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식이도 뭐 그다지 제 건강이 걱정돼서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진식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니? 진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엄마, 저 진식이에요. 둘째 아들. 아, 맞다. 진식이구나. 갑자기 얼굴이 달라 보여서 못 알아봤네. 두 형제는 거실에 앉아 제 앞에서 대놓고 심각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아까는 밥솥 사용법도 잊으셨어.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내일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어. 저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 엄마가 혹시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정리 같은 걸 하시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함부로 뭘 하시면 큰일 나잖아. 아, 맞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진식이가 행정사라서 그런지 곧바로 법률 이야기를 꺼냈어요. 무슨 방법? 후견인 제도라고. 엄마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든. 도식이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 빛났습니다. 그런 게 있어? 어떻게 하는 건데? 법원에 신청하면 돼.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절차가 진행될 거야. 야,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말했어야지.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자.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가 멀쩡한 줄은 꿈에도 모르고 벌써 제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잔인한 연기를 계속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 최대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식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젠 매일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가짜 친절이 얼마나 역겨운지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어요. 어느 날 도식이가 고급 요양원 팜플렛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시설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팜플렛에는 호텔처럼 화려한 시설 사진이 가득했어요. 요양원은 왜? 나는 집이 좋은데?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심해지고.
괜찮아. 미진이가 돌봐주는데 뭘. 미진이도 일해야 하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엄마한테 좋을 것 같아요. 도식이가 팜플렛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는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간호사들도 24시간 있어요. 엄마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돈은 얼마나 들어?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이미 요양원 측과 상담도 다 받아봤어요. 언제든지 입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상담까지 받았어? 네. 엄마를 위해서니까요. 도식이의 눈에서 탐욕스러운 빛이 번쩍였어요. 마치 제가 리조트로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지만 속셈은 뻔했습니다. 그때 진식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 뭐 하고 있어? 아, 진식아. 엄마 요양원 얘기하고 있었어. 진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요양원? 응. 엄마 상태가 전보다 심각해져서. 형,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를 시설에 보내? 네가 뭘 알기나 해? 엄마는 지금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어머니를 모시는 건 가족의 도리잖아. 형? 진식이가 목소리를 높여 형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돌볼 수 있어?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냐고.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돌볼 순 있지. 웃기지 마. 너도 회사 일 해야 하잖아. 형제가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형,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형이 엄마 재산을 혼자 관리하기 편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도식이의 얼굴이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야, 너 지금 장남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엄마 아들이야. 재산 관리는 나도 할 수도 있어.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왜? 나는 행정사 자격증도 있고 법률 지식도 형보다 풍부한데?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우선 엄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드릴 거야. 진식이가 교활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법적 장치? 금치산자 신청. 엄마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니까 법원에 신청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신 관리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뭐, 금치산자를 신청한다고? 하지만 형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형이 주도권을 갖게 되잖아. 그래서 네가 반대하는 거였구나. 나는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거야. 두 아들이 더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형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서 혼자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잖아. 너는 법적으로 통제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고, 적어도 나는 엄마를 집에서 모시려고 해. 그래 놓고 뒤에서는 금치산자 신청하겠다고? 이중적인 자식? 저는 그들의 노골적인 다툼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 두 아들이 오직 제 재산을 두고 이렇게 짐승처럼 싸우다니요. 저는 일부러 돈과 관련된 헛소리를 했습니다. 종이의 돈이. 엄마, 뭐라고 하세요? 도식이가 번쩍 정신을 차리며 달려왔어요. 종이에 뭘 써놨다고 하셨어요? 응? 내가 뭐라고 했지? 종이에 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진식이도 와서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에 중요한 서류 같은 걸 보관해 두셨어요? 서류? 무슨 서류? 통장이나 도장, 그런 것들이요. 왜? 혹시 엄마가 깜빡하셔서 어디 두셨는지 모르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아들들이 곧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형, 여기 뭔가 없나? 서랍장도 꼼꼼하게 확인해봐. 엄마 방 안쪽도 봐야겠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며칠 뒤 미진이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어요.
엄마, 오빠들이 자꾸 집에서 싸우니까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오빠들 얼굴 안 보게. 미진이의 집은 단칸방 셋방이었어요. 저 때문에 미진이는 좁은 자신의 공간까지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진아, 미안해. 너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괜찮아요, 엄마. 가족이잖아요.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미진이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줬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제 발까지 손수 씻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간병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미진이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진아, 무슨 전화였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일자리 제안 아니었어? 네, 정규직에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연락 온 거였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엄마 때문에 거절한 거야? 엄마, 괜찮아요. 더 좋은 기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미진이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치매 노인의 울음처럼 보이지 않아야 했거든요. 엄마 우세요? 아니야. 그냥 눈이 따끔해서. 엄마 많이 힘드시죠? 네가 있어서 괜찮아. 미진이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오빠들의 탐욕과 너무나 대조되었습니다. 다음 날 도식이가 미진이의 집에 찾아왔어요. 미진아, 엄마가 여기서 지내시는 게 맞는 거니? 네, 오빠. 엄마가 여기서 편안해 하세요. 너 혼자 엄마 간병 감당하기 힘들 텐데. 저는 괜찮아요. 엄마 간병하느라 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미진아, 솔직히 말해. 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미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고집이 아니라 도리예요. 도식이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이의 헌신과 아들들의 탐욕 사이에서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진식이도 찾아와 미진이를 압박했어요. 미진아,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 회사 가면 엄마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잖아. 엄마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상태가 심각한데 전문 의료진이 없으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잖아. 진식이가 미진이를 몰아세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200억 원을 둘러싼 시험이 정말 필요했다는 거리요. 미진이만이 돈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오직 제 재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 저라는 사람 자체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도식이의 딸인 지수가 해외 유학을 마치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수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똑똑했던 아이였죠. 할머니,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주 큰 소리로 인사했고 저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니? 아가씨 누구요? 할머니, 저 지수예요. 기억 안 나세요? 지수가 제 앞에 다가와 앉으며 저를 아주 자세히 관찰했어요. 제 표정, 손떨림, 눈빛까지 샅샅이 훑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아 저는 속으로 긴장됐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빠가 전화로 말씀하시던데. 응? 아픈 건 아닌데. 아빠가 할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서요. 많이 걱정했어요. 저는 일부러 초점을 흐린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데 지수의 눈빛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치밀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식이와 진식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미진이 몰래 제 상태를 점검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지수야, 할머니 상태가 어때 보여? 네 눈으로 보기에. 도식이가 딸에게 걱정스러운 척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데? 말도 잘 통하시고. 아니야, 내가 못 봐서 그래. 요즘 심해졌어. 밥솥 사용법도 까먹으시고, 낮에는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 정말요? 지수가 다시 한번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멍한 얼굴을 유지했어요. 할머니, 혹시 아까 제가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누굴까요? 갑작스럽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당황하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였지? 도식이 딸? 맞아요. 지수예요. 그 순간 지수가 제 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짝 만졌어요. 순간적인 긴장감에 저도 모르게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3번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큰일 앞에서 긴장할 때 나오던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고 지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확신을 얻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손가락 버릇이 아직 그대로네요. 할머니의 비밀 버릇. 뭐, 무슨 소리니? 어릴 때 할머니가 특별한 상황에 항상 손가락을 3번 움직이셨잖아요. 저랑 할머니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가슴이 쿵 하고 철렁했어요. 지수가 제 치명적인 어릴 적 습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니? 도식이는 그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할머니랑 저만 아는 둘만의 암호가 있어요. 지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향한 믿음과 비밀을 공유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도식이와 진식이가 밖으로 나가자 지수가 제 방에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물 드세요. 목마르실 텐데. 고마워. 지수는 문을 닫고 제 귀에 아주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보라색 나비가 날아다니던 날 기억하세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건 지수가 5살 때 저와 단둘이 꽃밭에 갔을 때 했던 말이었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우리만의 암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암호 같은 말이었어요. 기억해. 그날 지수가 보라색 나비를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놀랐지.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를 기억하세요? 정말 멀쩡하시네요. 당연히 기억하지. 이 할미가 바보니? 우리 지수를 잊을 리가 없지. 그 순간 저는 제가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연기하고 계신 거죠? 아빠와 삼촌을 속이고 계신 거죠? 더 이상 지수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지수야. 아빠와 진식 삼촌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해외에서 급하게 돌아온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아빠가 계속 할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요양원 이야기와 재산 얘기를 집요하게 하셨거든요. 지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200억 원의 보상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들의 탐욕스러운 모습, 그리고 미진이의 헌신까지 말입니다. 정말 200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아빠와 삼촌이 응, 할머니도 믿어지지 않아. 그럼 아빠와 진식 삼촌이 그 돈을 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군요. 진식 삼촌은 법적으로 할머니를 금치산자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 아주 교묘하게 말이야. 지수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어요. 너무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응, 정말 외로웠어. 지수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저도 이 싸움에 동참할게요. 지수야, 정말? 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해요. 아빠와 삼촌이 저희의 비밀 동맹을 눈치채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날부터 지수와 저는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치매 걸린 할머니와 착한 손녀의 관계를 연기했지만 둘이 있을 때는 모든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짰습니다. 할머니, 미진 고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진이는 진짜로 할머니를 사랑하는 아이야. 돈 때문에 저를 돌본 게 아니었어. 그 애만은 충분히 보상해줘야 해. 고모가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고생했는지 제가 전부 기록해 볼게요. 정확하게 문서화해야 해요. 지수가 똑똑한 머리로 미진이의 헌신과 희생을 문서화하기 시작했어요. 미진이가 포기한 취업 기회들, 저 때문에 밀린 공과금, 저를 돌보느라 쓴 모든 비용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할머니, 고모한테는 뭘 해주실 거예요? 할머니가 가진 작은 부동산이 하나 있어. 그걸 미진이한테 주려고 해. 200억 원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지만 이건 당장 미진이에게 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아빠와 삼촌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지수가 인터넷으로 법률 정보를 샅샅이 찾아봤어요. 할머니, 조건부 위임장이라는 게 있어요.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게 법정에서 증명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럼 진식이가 금치산자 신청을 해도 상관없겠네? 내가 이기면 미진이가 부동산을 받게 되는 거잖아. 네. 오히려 법정에서 할머니가 멀쩡하다는 게 밝혀지면 그 위임장이 당장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며칠 뒤 도식이와 진식이가 제 집에 와 있을 때 지수가 제 베개 밑에 쪽지 한 장을 넣어놨어요. 보상금? 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써 있었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있을 때 일부러 그 쪽지를 발견한 척 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나왔지? 도식이와 진식이가 동시에 달려왔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누가 이런 종이를 여기 놨지? 무섭게. 보상금이라고 써 있네요.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도식이가 흥분해서 캐묻듯이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누가 장난친 건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나? 저는 멍한 표정으로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의 암호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다시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테스트 성공이에요. 아빠와 삼촌이 완전히 속고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굳게 믿고 있죠. 다행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요. 언제 그 진실을 모두에게 밝힐 건지.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수가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진식 삼촌이 금치산자 신청을 언제 할까요? 지금 아마 변호사와 서류 준비에 한창일 거예요. 아마 곧 할 거야.
요즘 자꾸 법률 상담 받으러 다니거든. 그럼 법정 날짜에 맞춰서 할머니가 멀쩡하다는 걸 공개하는 게 어때요? 그날이 복수의 날이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이다. 법정에서 공개해야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겠지. 할머니가 법정에서 갑자기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지수의 똑똑함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정말 든든하고 강력한 동지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네 덕분에 이 힘든 연기를 계속할 수 있었어. 할머니,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미진 고모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 미진이도 이런 마음이겠지. 돈 때문이 아니라. 지수와 함께 계획을 세우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와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는 강한 확신과 함께 저는 두 아들의 탐욕을 뿌리 뽑을 완벽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야 해요. 법정에서 절대 반박하지 못하게요. 지수가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라이터 크기만 한 녹음기였어요. 이걸로 아빠와 삼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거예요. 법정에서 만천하에 공개해야죠.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니? 괜찮아요. 이건 너무 작아서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멀리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할게요. 저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비장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위한 복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어요. 며칠 뒤 큰아들 도식이가 갑자기 자신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도식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금매로라도 처리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현금화하고 싶어요. 금매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빨리 정리하려고요. 새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있어서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식이가 저라는 존재는 있고 오직 제 돈을 완전히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며 미래 계획까지 짜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식이와 진식이가 모두 모인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연출해 봤어요. 모두가 밥을 먹는 순간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멀쩡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해. 남의 것을 탐내면 절대 안 된다. 순간 모두가 멈칫하며 저를 깜짝 놀라 바라봤어요.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식이가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물어봤습니다. 응? 내가 뭐라고 했지? 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눈빛을 흐리고 입을 해벌쭉 벌렸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나? 아이고, 기억이 통나질 않네. 진식이와 도식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바로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 깜짝 놀랐네. 치매 증상 중 하나래. 갑자기 정신이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흐려지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던진 경고의 말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진짜 치매에 걸린 증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 연기가 성공했음을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 진식이가 정말로 법원에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법원에서 곧 연락이 올 거예요. 무슨 연락인데? 엄마 건강 상태 검사 받으러 오라고요. 간단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진식이가 가짜 걱정을 하며 말했어요. 법원에서 왜 그런 걸 하는데? 엄마 상태가 심각하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저희가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니까 안심하세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이젠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중요한 마지막 준비를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변호사 선생님을 꼭 만나야 해요. 우리 계획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미진 고모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거든요. 다음 날 지수와 저는 아무도 모르게 택시를 타고 비밀리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르신, 정말 이 모든 것을 치매 연기로 해내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변호사가 믿기 어렵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드님들의 지난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악의적인 신청이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악의적인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요. 승리는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제게 미진이에게 넘겨줄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따님을 위한 조건부 위임장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법적으로 온전하다고 인정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멀쩡하다는 게 법정에서 증명되면 미진 고모가 부동산을 즉시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안전한 방법이죠. 지수가 덧붙여 설명했어요. 그럼 미진이한테 미리 말해줘야 하나?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간병 관련 서류라고 하고 사인 받으세요. 고모의 헌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줘야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미진이에게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무슨 서류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간병비 관련 서류야. 내가 나 돌보느라 쓴 비용 처리한 내역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지수가 정리해달라고 했어. 간병비요?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야 해요? 응. 지수가 꼼꼼해서 미진이는 아무 의심 없이 서류에 사인했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헌신 덕분에 작은 부동산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요. 할머니, 이제 마지막 증거만 확보하면 돼요. 지수가 작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와 삼촌이 내일 밤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몰래 통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어디서 만나는데? 시내 카페에서요. 할머니 재산 분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말? 네. 제가 몰래 따라가서 마지막 대화를 녹음할게요. 멀리서 할 거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다음 날 밤 지수는 정말로 그들을 따라갔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단 1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1시간 후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모든 대화를 다 녹음했어요. 지수가 녹음기를 틀어줬습니다. 형,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면 재산 관리는 누가 할 거야? 진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 장남이니까.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나도 아들인데. 너는 금치산자 신청이나 제대로 해. 그거 성공하면 반반 나누자. 정말? 응. 하지만 내가 주도권은 확실히 가져야 해. 엄마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알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큰 돈일 거야. 요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엄마가 혹시 노망 난 척 연기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보면 몰라.
확실히 치매야. 그럼 다행이다. 정신 멀쩡하면 우리한테 절대 안 줄 텐데. 그러니까 얼른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 늦기 전에. 저는 녹음을 들으며 제 두 아들의 냉정하고 잔인한 탐욕 앞에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가 돈으로만 치환되는 그들의 대화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이 녹음이면 법정에서 완벽한 증거가 되겠네.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이 녹음 파일이면 100% 승리합니다. 아드님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럼 안심이네요. 법정에서는 처음에 치매 연기를 계속하시다가 판사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니 그때 진실을 밝히세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질 겁니다. 지수는 제가 연출했던 모든 치매 사건들을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할머니가 일부러 잃어버린 물건들, 깜빡한 척한 것들을 전부 기록해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연기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똑똑하네, 우리 지수가. 할머니가 내 덕분에 이겼다. 법정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시원한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아들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 것에 대한 슬픔도 저를 짓눌렀어요. 할머니, 내일이면 길고 긴 모든 게 끝나요. 그 힘든 연기가 끝나는 거예요. 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길고 긴 연기가 끝나는구나. 힘드셨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응,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젠 괜찮아. 내일부터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진 고모도 행복해질 테니까. 저희가 승리할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좋겠다. 저는 200억 원이 가져다 준 잔인한 시험이 곧 끝난다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과연 내일 법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식이와 진식이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저와 지수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줄 준비가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날이 밝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인생 최대의 드라마가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와 제 가족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무대였어요.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큰아들 도식이와 작은아들 진식이는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노모를 걱정하는 척하는 가짜 엄숙함과 이 지루한 절차가 빨리 끝나 재산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딸 미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진이의 눈빛에는 오직 저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진심이 담겨 있어 저는 큰 위안을 얻었어요. 법정 직원이 저를 안내했고 저는 철저하게 연기하기 위해 온몸의 힘을 뺐습니다.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걷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비틀거렸어요. 지수가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는 저에게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시작이에요. 준비되셨죠? 마지막까지 연기에 집중하세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하자 변호사와 함께 진식이가 자신 있게 일어서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사실을 주장하는 듯한 확신이 가득했어요. 판사님, 저희 어머니 최영자님은 현재 심각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기억력 상실이 매우 심각하며 특히 금전 관리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진식이는 미리 준비해온 의사소견서, 진단기록, 그리고 도식이가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증거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솥 사용법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지식도 잊어버리시고 최근에는 아들인 저희도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안경을 머리에 올려놓고는 집안을 헤매며 찾으신다거나 중요한 물건들을 아무 곳에나 두어 잃어버리시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금치산자 지정이 시급합니다. 이번에는 도식이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듯한 가짜 감정이 가득했어요. 일부러 목을 가다듬고 한숨을 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장남으로서 어머니가 정말 걱정됩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후견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도식이는 오직 어머니의 재산과 안전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직 탐욕뿐이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출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증거들이 워낙 구체적이었기에 판사도 그들의 주장에 무게를 두는 듯 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제출되었군요. 전문의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진식이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이 자신 있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연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일부러 눈을 깜빡이며 손가락으로 세마는 척했어요. 글쎄요, 지금은 추운 겨울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여름인가? 지금은 가을입니다. 아드님들을 알아보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려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들 맞죠? 이 두 사람이. 이름을 말해보세요. 도식이 그리고 저는 진식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혀를 굴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연기였죠. 진식이에요, 엄마. 왜 나를 못 알아보세요? 진식이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섞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해 저 역시 순간적으로 그가 진짜 저를 걱정하는 건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판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제출된 증거와 피신청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저는 직감했어요. 판사가 이제 곧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잠시만요. 피신청인에게 최종 증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육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종 증언이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하며 지수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지수의 확신에 찬 눈빛에 판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피신청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길지 않게 핵심만 말하십시오. 저는 그때까지 구부정하게 앉아 마치 쪼그라든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등과 허리를 펴고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온몸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제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멍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법정 전체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롭고 또렷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제 연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판사님, 저는 최영자입니다. 오늘 제 나이는 75살이고요. 저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제 두 아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완벽하게 치매 연기를 해왔습니다. 법정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식이와 진식이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연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3월 15일 도식이가 처음 제 집에 와서 은행에 갔는지 물어봤을 때부터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들이 했던 대화의 핵심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냈어요. 4월 5일 도식이가 요양원 팜플렛을 가져왔을 때 이미 요양원과 가계약을 하고 저를 시설에 가두려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4월 10일 진식이가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겠다고 법률 용어를 썼을 때도 저는 그 모든 악의적인 계획을 다 들었습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방청객들은 충격에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님, 이것이 제가 준비한 최종 증거입니다. 지수가 준비해둔 녹음기를 제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지난주에 제 두 아들이 시내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이들의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도식이와 진식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비열하게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노망 난척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보면 몰라. 확실히 치매야. 그럼 다행이다. 정신 멀쩡하면 우리한테 절대 안 줄 텐데. 법정안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식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앉아라. 저는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제 단호한 눈빛 앞에서 도식이는 힘없이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속였지. 엄마, 조용히 해. 판사가 망치를 쾅 하고 두드렸습니다. 신청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법적 남용이자 재산을 목적으로 노모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신청인 최영자님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 금치산자 신청은 즉시 기각합니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도식이와 진식이의 얼굴에 절망과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야비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법정이 끝나고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마지막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20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돈이 바로 제 두 아들을 이렇게까지 탐욕스럽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또 한 번 법정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미 신탁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너희들은 이 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잃었어. 이 돈은 더 이상 너희들 것이 아니야. 도식이가 그 자리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한순간 눈이 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요. 진식이도 울먹이며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후회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엄마.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선택했어. 돈을 택했고 나를 버렸잖아.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미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미진아, 고생 많았어. 네 덕분에 이겼어. 저는 미진이에게 변호사가 준비해준 조건부 위임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작은 부동산이지만 내가 받을 수 있게 준비해뒀어. 너는 진짜로 나를 사랑했잖아. 돈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미진이의 눈에 굵은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아니야. 받아야 해. 너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야. 지수가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도식이와 진식이에게 조용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아빠와 삼촌의 법적 문제들을 정리한 거예요. 할머니를 속이려 한 것, 법원에 거짓 신청을 한 것들 말이에요. 두 아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두 분을 더 이상 처벌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할머니께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저는 두 아들을 차갑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200억 원은 너희들의 거울이었어. 그 거울에 비친 너희들 모습이 너무 추했지.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 진짜 아들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야. 도식이가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해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 진식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알아.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돈의 운명은 이제 미진이가 결정할 거야. 너희들의 돈은 모두 미진이에게 달렸어. 저요? 미진이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너는 유일하게 진심을 보여준 아이야. 너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게. 200억 원은 너의 지혜대로 사용될 거야. 저는 긴 연기를 끝내고 마침내 진짜 최영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00억 원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을 보여준 거울이었고 그 거울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을 다시 만들어가는 일이 시작될 때였어요.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제 두 아들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조용하지만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무엇인지 저는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큰아들 도식이에게서 다급함에 떨리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래요. 도식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투자에 실패해서 회사가 저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대요. 제가 곧 큰 돈을 상속받을 거라 확신하고 무리하게 회사 돈까지 끌어다 썼거든요. 저는 속으로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제 예상이 정확했습니다. 도식이가 제 상속을 기정사실화하고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썼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해고까지 당하니?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살고 있던 집까지 은행 담보로 잡혔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엄마, 제발요. 딱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줄 돈이 없어.
너희들에게 줄 돈은 신탁계좌로 전부 옮겨져서 손뗄 수 없는 상황이야. 엄마, 제발요. 아이들 학비라도 애들이 당장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너 혼자 알아서 해.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식이가 뱉은 모든 탐욕스러운 말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 진식이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도 사업이 망했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뭐, 진식이 너마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법률 규제가 생기면서 사업이 완전히 막혔어요. 저도 형처럼 엄마가 곧 재산을 넘겨주실 거라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의 탐욕이 부른 파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빚졌는데 사업이 망할 정도니? 5억 원이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매일 집으로 와요. 이젠 제 사무실도 곧 경매로 넘어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달라는 거니? 엄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자금만 마련해 주시면. 안 돼. 저는 이번에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제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두 아들이 미진이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제게서 거절당하자 미진이를 통해서 저에게 접근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미진아, 오빠들이 자꾸 전화하니? 네, 엄마. 매일 와요. 뭐라고 하던? 계속 울면서 사정해요. 미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대답했니? 오빠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도 거절하셨는데 제가 나설 순 없다고 했고요. 잘했어. 미진아. 며칠 뒤 도식이가 미진이의 좁은 새방에 찾아왔어요. 저는 방에서 문틈으로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진아, 오빠 좀 살려줘.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 좀 해줘. 도식이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입었던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장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빠, 저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거절하셨잖아요. 엄마는 네 말은 들으실 거야. 내가 엄마 곁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미진아, 우리 애들이 당장 학교도 못 다닐 것 같아. 오빠는 이제 끝이야. 도식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은 불쌍했지만 저는 단호한 미진이의 모습을 응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오빠들 일은 오빠들이 해결하셔야죠. 미진아, 제발 한 번만 오빠 좀 도와줘. 오빠, 저는 엄마 편이에요. 오빠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재산을 가로챌 생각을 해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요? 오빠,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도식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힘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진식이가 찾아왔어요. 미진아, 형도 왔다 갔지? 나도 정말 너무 힘들어. 진식이도 도식이 못지않게 초라해 보였어요. 행정사 명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빚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빠,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진아,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진식이가 여전히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미진이를 압박했어요. 법적으로 봐도 부유한 가족 구성원이 어려운 가족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 미진아, 나 좀 도와줘. 오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하셔야죠. 미진아, 나는 정말 절박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그럼 오빠가 먼저 자립하세요.
뭐든 다시 시작하세요. 미진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고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진아, 제발. 오빠,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진식이도 결국 포기하고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진이의 단단함에 감동했어요. 두 오빠의 끈질긴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원칙과 도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수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고모 정말 대단해요. 저라도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그치? 우리 미진이가 정말 기특해. 아빠와 삼촌이 그렇게 압박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지수야, 너도 미진이를 옆에서 잘 도와줘. 이제 미진이가 이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해. 네, 할머니.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걱정 마세요. 며칠 뒤 저는 미진이를 불렀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0억 원 말이야. 그 돈이 지금 완전히 네 통제 아래 있어. 법적으로도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됐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내가 결정하면 돼. 미진이가 너무 놀라 당황했어요. 엄마, 저는 그런 큰 돈을 제가 어떻게 해. 미진아, 들어봐. 저는 미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돈을 오빠들에게 다 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들이 다시 탐욕스러워질 거야. 우리 가족이 또다시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걸 원하니? 그래도 오빠들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과 다시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달라. 내가 지혜롭게 판단해.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야. 미진이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진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과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결정했어요. 어떻게? 오빠들에게 아주 조금만 줄게요.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이 될 수 있게 한 명당 1억 원씩만 줄게요. 1억? 네. 그 정도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의 뜻에 따라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어머니 간병 때문에 희생된 분들이나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을 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미진이의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다. 미진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오빠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야 해요. 무슨 조건인데? 오빠들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합법적이고 건전한 일만 해야 해요. 미진이의 계획은 자비와 정의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미진아, 정말 훌륭해.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엄마.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내가 이 가족의 진짜 어른이야. 저는 미진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제 미진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을 엄마가 전적으로 지지해. 고마워요, 엄마. 며칠 뒤 미진이가 두 오빠를 조용히 불렀어요. 저는 방에서 문을 살짝 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오빠들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식이와 진식이가 일말의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어요. 혹시 엄마가 마음을 바꾸신 거야? 미진아, 제발. 아니에요. 이건 엄마의 뜻이 아니라 제가 결정한 거예요.
뭘? 오빠들에게 아주 조금만 도울게요. 제기를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으로 한 명당 1억 원씩 드릴게요. 1억? 도식이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두 분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앞으로 정직하게 사세요. 미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합법적이고 건전한 일만 하세요. 미진아, 1억으론 너무 적어. 조금만 더. 싫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미진이의 목소리에 일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아니야, 받을게. 고마워, 미진아. 도식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진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감사해요, 미진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약속하세요. 약속해. 알겠어. 약속할게. 저는 미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진짜 이 가족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미진이의 사랑과 현명함이 된 거였습니다. 200억 원으로 시작된 긴 시험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 시험을 통해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와 이어진 도식이와 진식이의 몰락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진이는 두 오빠에게 1억 원씩의 재기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로 그들을 초대했어요. 저는 이 가족이 스스로 화해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싶어 방 뒤편에서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빠들 들어오세요. 미진이의 집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미진이의 정갈하고 따뜻한 마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식이와 진식이는 예전에 상상도 못했을 이런 곳에 들어서자 어색함과 미안함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간소하게 밥 준비했어요. 밥 먹고 이야기해요. 미진이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반찬으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진아, 이런 것까지 준비할 필요 없었는데. 고맙다. 도식이가 민망함에 목소리를 깔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같이 밥 먹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돈이나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미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오빠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얼굴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응, 미진아. 정말 막막해.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살던 집도 빼앗길 것 같고 당장 아이들 학비도 막막한 상황이야. 도식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절망감을 토로했어요. 형, 나도 마찬가지야. 사업의 빚만 몇 억인데 어떻게 갚을지,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식이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빠들, 제가 약속한 대로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맙다, 미진아. 두 사람의 눈이 반짝 빛났지만 미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진이가 은행 통장 사본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뭐야? 각각 오빠들 명의로 1억 원씩 넣어뒀어요. 당장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종잣돈이에요. 다시는 엄마나 저에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 경제적인 지원이에요. 미진이가 가장 중요한 조건을 못 박았습니다. 알겠어, 미진아. 약속할게. 정말 고맙다. 도식이와 진식이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오빠들, 이제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세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요. 미진이의 말에 두 아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미진이에게 고마워하며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의 삶이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식이는 1억 원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혼자서 발로 뛰며 고객을 만났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어요. 엄마, 드디어 첫 고객을 구했어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이잖아요.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 이번엔 정말 정직하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도식이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겸손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진식이도 지방의 작은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어요. 엄마, 서울에 있을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 시골이라 꾸준히 일감이 들어와요. 예전처럼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게 맞는 거야. 몇 달이 지나자 두 아들이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가족들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도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잘하고 있네. 내 노력의 결실이구나. 네. 예전에는 쉽게 벌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땀 흘리는 보람이 뭔지 알겠어요. 진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는 요즘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일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니까요. 고생하네.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야. 저는 두 아들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탐욕 대신 삶의 보람과 성실함이 보였습니다. 미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야. 어느 날 도식이가 미진이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오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줘서 오빠도 가족이잖아요. 이제 잘하시면 돼요. 미진이는 두 오빠에게 재정적인 도움은 더 이상 주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격려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빠 힘내세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엔 힘들어도 나중엔 더 큰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지수도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언론사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와 진실을 향한 끈기가 저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수야, 내가 자랑스럽다. 탐사 저널리즘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내 안에 있던 정의감이 빛을 발하는구나. 지수가 떠나기 전날 밤 저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처음엔 아빠를 고발하는 게 맞는 건지 매일 밤 고민했어요.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때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막아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저도 배우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고 현명해. 자주 연락드릴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지수가 떠난 후 저는 마침내 평화로운 마음을 찾았어요. 200억 원은 미진이가 설립을 주도한 재단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미진이가 모든 행정적인 일을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길고 긴 연기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네. 하지만 보람 있었어. 진실을 알 수 있었으니까. 가족들이 모두 변했어요.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수확이야.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되찾은 거였지. 저는 미진이에게 남은 모든 일들의 통제권을 맡겼어요. 미진아, 이제 모든 걸 내가 결정해. 엄마는 너를 완전히 믿어. 엄마 고마워요. 너는 정말 현명한 아이야. 이제 내가 이 가족의 등불이야. 이렇게 해서 200억 원으로 시작된 긴 시험이 끝났어요. 탐욕스러운 자들은 스스로 벌을 받았고 진실한 사랑과 헌신은 값비싼 보상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건강한 관계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법정에서의 충격과 재산 정리의 소동이 있은 지 몇 년의 시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200억 원으로 시작된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뼈아프지만 소중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식이와 진식이는 비록 예전처럼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도식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 도식아. 너는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구나. 네. 요즘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많이 배워요. 도식이의 둘째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아빠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아빠의 부지런함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 우리 도식이가 이제 부지런한 아빠가 되었구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 살았죠. 도식이가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웃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뭐가 가장 크게 변했니? 돈보다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보람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도식이가 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어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뭐니? 그냥 엄마께 드리고 싶어서 들렀다가 샀어요. 예쁜 색깔이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예전 같았으면 비싸고 번지르르한 선물만 사와서 툭 던져주던 도식이가 이제는 마음이 담긴 소박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진식이도 정기적으로 시골에 있는 저를 보러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이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여전히 힘들진 않니? 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해요. 그게 진짜 성공이야. 남의 신뢰를 얻는 거. 네. 이제야 알겠어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요. 진식이의 얼굴에도 물질적인 욕심 대신 평화와 안정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미진이가 정말 대단해요. 재단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봤니? 네. 제가 재단 행정 관련으로 조금 도와줄 일이 있었는데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더라고요. 형제 사이의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성실한 삶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형, 요즘 컨설팅 사업은 어때? 잘 돼가? 그럭저럭 꾸준히 하고 있어. 너는 행정사 생활 괜찮아? 나도 꾸준히 일하고 있어. 우리 둘 다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을 거야. 그러게. 예전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잘하자. 두 아들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미진이는 재단 일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남을 돕는 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장학금 받을 학생들이 정해졌어요. 20명이나 되는데 모두 어려운 형편이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잘했어, 미진아.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식사 지원 사업도 규모를 확대했어요. 엄마의 돈이 정말 좋은 곳에 쓰이는 것 같아 보람 있어요. 고생하네. 미진이는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 인생의 가치를 찾았어요. 뭘, 원래 내 안에 있던 선한 마음이었지.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족의 가치가 무엇인지요. 지수도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신문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니?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정의로운 마음으로 부패한 것을 파헤치는 탐사 저널리즘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자랑스럽다. 네 기사를 보면 할머니 마음이 든든해. 곧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때 할머니께 달려갈게요. 어느 조용한 오후 저는 미진이를 불렀어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미진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제 엄마는 모든 걸 내게 맡기려고 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재단 운영은 물론이고 엄마의 모든 일을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엄마, 너는 이제 이 가족의 진짜 어른이야. 내가 보여준 사랑과 지혜가 이 가족을 구했어. 저는 미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없어도 내가 가족들을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미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엄마.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너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도식, 진식, 미진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였어요. 다들 모여서 같이 밥 먹으니 참 좋구나. 네, 엄마. 할머니, 저희도 좋아요. 할머니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손자들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쉽게 풀어서 들려줬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줄까? 옛날에 할머니가 아주 어려운 연기를 했던 이야기 말이야. 와, 할머니가 연기를 했어요? 응, 아주 어려운 연기였어. 그래서 아빠랑 삼촌이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맞아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저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니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200억 원은 우리 가족을 파괴할 뻔했지만 결국은 더 강한 사랑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엄마, 정말 지혜로우세요. 처음엔 엄마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도식이가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진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야. 엄마 앞으로도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손자들 크는 모습도 계속 봐주셔야죠. 저는 그날 밤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200억 원으로 시작된 길고 긴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돈은 가족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에 비친 탐욕은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만이 남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이제 미진이가 모든 걸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거예요. 저는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치매 걸린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2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족의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탐욕과 진정한 사랑을 구별해주는 시험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